네,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오늘 당 지도부를 만났군요. 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예. 3월 8일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찬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는데 당 지도부가 3월 8일 전당대회에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전달을 했고 예. 대통령께서는 많은 당원들이 모이는 좋은 축제이니 꼭 참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예. 다만 그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잘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제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얘기 등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당대회 이 얘기 안 했으면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방문했을 때요. 네. 300억 달러의 큰 투자를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찬 회동의 가장 큰 주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투자를 어디에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달라는 게 아랍에미리트 측 이야기였다는 게 대통령의 일단 얘기였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와서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에미리트 투자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전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그리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관련해서 다양한 기념 행사 준비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강 한파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것으로 지금 전해졌고요. 취약계층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 이런 얘기도 나눴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찬 메뉴가 육개장, 오삼불고기, 생선구이 등 한식이었다 이런 얘기 또 오늘 음식 얘기 또 한 번 나왔고요. 메뉴가 중요합니까?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꼭 이런 메뉴가 뭐라는 얘기는 항상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동에 앞서서 윤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예.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져온 대추야자를 선물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뭐 선물 내용까지.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안철수, 김기현 의원을 제외하고 누가 컷오프를 통과할 것이냐 이 부분은 관심 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예비 경선 컷오프 있지 않습니까? 예. 본 경선과 같이 책임당원 100%로 진행을 하기로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게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이건 아직 정하지를 못했는데요. 컷오프를 몇 명 통과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몇 명을 통과할 것인가 이 문제는 오는 31일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선관위는 회의에서 뭐 합동 연설의 일정이라든가 TV 토론 일정, 클린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을 의결을 했는데요. 예. 클린 경선 소위 위원장은 이양수 의원이 일단 맡기로 했고요. 합동 연설회 같은 경우에는 2월 13일 오후 2시 제주를 시작으로 쭉 이제 돌아가지고 3월 2일 이 서울, 인천, 경기 순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2월 15일 TV조선을 시작으로 20일에는 MBN, 22일에는 KBS, 27일에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 3월 3일에는 김성애 소장의 채널 아니죠? 갑자기 옳은소리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는 옳은소리. 옳은소리. 그러면 구독자 19만 9천 명을 달리고 있는 김성의 옳은 소리는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깜짝 예. 놀랐습니다. 네네. 예. 아직 20만이 안 됐어요. 아침에 그렇게 홍보하시더니 20만이 안 된 거예요? 아침에 어떤 채널에 나가서 모자 쓰고 방송하시더라고요. 방송하더니 PPL. 다른데 많이 쓰고 나갑니다. 제가 여기만 품격을 생각해서 그런 짓을 안 할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했잖아. 자, 전당대회 마지막 남은 변수인 유승민 전 의원 오늘도 침묵인 상태인 거죠? 계속 지금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1일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 토론회 일정을 끝으로 지금까지 공식 행보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던 메시지도 지난 15일 이후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주변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유 전 의원이 좀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 쪽으로 관심이 그쪽으로 좀 이동을 했었는데 불출마를 하게 되면 그 관심이 다시 유승민 전 의원 쪽으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출마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 유승민 전 의원과 통화한 한 일부 의원이 김웅 의원 뭐 실명은 안 나왔고요. 예. 일부 언론과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한 것 같다. 고심 중이다. 이런 고심 얘기를 중이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구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신 분이에요. 국민의힘 당권의 도전장을 내신 분입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교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자, 진 작가님과 김성현 선생님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별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지금 대구에 아직 계신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입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하신 취지랄까요?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지금 당이 매우 정권 교체 후에 예. 희망은 있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또 음. 대법원도 이제 장악돼 있지요. 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려면 모두가 힘 모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국정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음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내기 위해서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위기 극복의 경험이 있는 제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당대표로 출마를 했고 특별히 그 출발을 예. 우리 보수의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표님 2019년에도 이제 당대표 하신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당대표를 출마하신 이유가 그만큼 당이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이 어렵고 또 우리 당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예.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는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채워서 반드시 우리 당을 지켜내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돌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심은 그러니까 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는데 이 당심은 윤 대통령과 관계가 좋은 당대표를 원한다는 것이다라는 이제 말을 하셨더군요.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좋은 당대표 후보신가요? 네, 관계 좋죠. 제가 같이 오랫동안 그렇습니까? 검찰에서 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대표님 법무부 장관 시절을 회상해 보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윤석열 검사가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대표님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순종을 강요한 적도 없고 예. 우리는 그냥 법률적인 토의를 했었죠. 아하, 그러시군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아하, 예.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 수도권 대표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 김기현 의원이 이제 이를 맞받아치기 위해서 수도권 출신의 황교안 당대표 때 우리가 총선 폭망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당 대표가 될 때 예. 우리 당의 지지율은 8% 또는 10% 그 사이로 오락가락했습니다. 예. 거의 죽은 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그것이 20%를 넘어서 다시 이제 회생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정권 교체의 힘이 된 겁니다. 예. 그 상태였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꿈을 꿀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시 일으킨 역할을 제가 했고, 예. 그 과정에 숙물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같이 우리나라 당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과 상관없이 그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어느 지역의 대표가 맞다, 어느 지역에 출마한 사람이 뭐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을 만한 사람들, 역량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누구든지 좋겠다. 저는 사실은 당 대표 시절에 지난 4.15 총선에 출마를 하면서 종로에 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때는 종로라고 하는 한 지점이 아니라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우리 당의 원로들에게 또는 우리 오래 정치를 하신 분들에게 험지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당시 험지로 나가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김병준 의원만 제 뜻에 따랐죠. 제가 그래서 어려운 그 험지에 먼저 나가겠다 이래서 종로를 나갔던 것입니다. 예. 김 소장님. 예, 후보님 이번에 수도권 대표론 얘기 나오면서
또 하나는 볼 것은 이제 PK 지역, 그러니까 울산의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또 황교안 의원님까지 함께 좀 연대를 해야 된다. 수도권 연대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거나 대화를 다른 후보들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은 연대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우리 당에 좋은 인재들이 나와서 자기 소신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직 뭐 제대로 출발도 안 됐는데 벌써 연대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 예, 그 소신 말씀하셨으니까 당 대표가 되시면 지금 현재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사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논의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가깝느냐로만 좀 모여지고 있어서 지금 후보님 생각하시는 당의 진로, 당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십니까? 당의 진로도 정상화돼야 됩니다. 예. 우리는 자유민주 정치 세력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당 아닙니까? 예.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 첫째는. 예. 둘째는 우리에게도 많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우리 당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다면 이제는 당원 중심의 정당이 돼야 된다. 예. 이런 측면에서의 변화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 여전히 부족합니다. 젊은이들과의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예. 이런 우리 약점들을 보완을 해서 사실은 지난번 이제 우리 19대 대선 때 우리 당이 졌지요. 그런데 우리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그때 얻은 표는 24%였습니다. 예. 또 누구죠? 안철수. 네, 안철수 의원이 얻은 표가 21%였어요. 예. 그때만 해도 45%.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는 41%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기는 방법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통합입니다.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당내에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뭐 한 사람 출마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뭐 의원들까지 집단으로 덤벼들어서 출마를 못하게 사실 강제로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명서 발표하고 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같아요.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나경원 대표와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얘기는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아하. 그래 대인이고 또 정말 그 물러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공천 과정이 일어나는 경선 과정에 일어나는 일인데 예.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돼야 된다 하는 점에 제가 뭐 변함이 없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취재진의 전화 일치 안 받고 계시는데 통화까지 하셨다고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또 대표님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혹시 나경원 전 의원이 또 돕겠다. 혹시 이런 말씀도 들으셨어요? 그것은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나 대표에게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전할 일이 예, 이제 아닐 것 컷오프 인원이 같습니다. 결정이 될 텐데요. 이제 현재 예. 지금 이제 대표님과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경쟁할 것이다. 또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물론 김기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님은 컷오프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낙관하십니까? 통과하실까요? 저에 대한 것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은 억울하게 이렇게 낙마가 됐지만 예. 저는 낙마했다고 실망하지 않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정선거를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시기 때문에 예. 이번 컷오프에서 저에 대해서 반드시 저를 세워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대표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당대표 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또 다른 예.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다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예. 사실은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을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대표셨죠. 네. 안철수 의원. 그 예. 이전에는 또 아예 민주당하고도 예. 같이 협업하고 네. 이랬던 분이에요. 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당 안에서 큰 역할을 하려고 하면 보수 정당의 좋은 당대표가 분이지만 되기 위해서는 예. 예. 김기현 후보도 훌륭한 분이죠. 그렇지만 좀 더 용기와 담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누굴 기대해서 큰 정치를 하겠다. 이거는 좀 사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암덩어리라고 또 강하게 표현을 하셨던데 어떤 면에서 이게 암덩어리 수준까지 됐을까요? 암덩어리라는 거는 이제 병소가 생겼는데 예, 그게 다시 재발하는 것들이 이게 암의 속성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예, 과거에 정말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과정에서 제가 다시 당으로 들어오게 했거든요. 예, 그런 당에 안에 와서 저는 이제 더 우리 외연을 넓히게 되기를 바랬는데 아하, 외연을 넓히기는 고사하고 당에 와서 지금 우리 이미 당에 와서 그동안 헌신했던 이런 분들의 자리만 빼앗아 차지했을 뿐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예, 틈날 때마다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암덩어리라는 것. 계속 병소가 커간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 또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높은 순위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 바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암덩어리라기보다는 좀 말씀하신 통합을 위해서는 또 끌어안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암덩어리와 함께 통합하면 아하,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요. 당이 죽는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바른 이런 분들하고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2월 2일 정확히 날짜도 정하신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연락 받으신 게 있습니까? 2월 2일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의 생신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생신 날에 예. 우리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리자.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고생하시고 힘드셨던 것을 예. 안타까워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과 함께 이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리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뭐 직접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하.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 잘 차려서 드시도록 그렇게 따뜻한 밥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뵈려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는데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 국무총리까지 하셨는데 만나기 어려우신가 봐요. 대표님마저도.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정말 나라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정말 그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고초를 겪으셨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으로서는 뭐 거의 최장의 구속 시간을 거치셨습니다. 이게 마음이 평정심이 정상이 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누구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한목의 변호사 한 사람이 이제 연락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컷오프 레이스 좀 진행이 되면 또 다시 연락드리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당대표 레이스에 나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였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통령에 참석하겠다. 요 메시지도 화제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이 당원 축제지 실제로는 대통령 축제 아닙니까? 당원들 재롱잔치. 3월 8일이? 그 기쁜 자리에 직접 나서고 싶으신 것 같고요. 조금 삐딱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니만큼. 왜냐하면 그 자리에 정말 흔쾌하게 참석을 하려면은 당무에 개입하는 일은 없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승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될지라도 그때 가서 자리를 빛내주면은 그게 참 멋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거 다 짜놓고 사실상 말이 형식이고 지금 선거의 형식을 갖추느라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사실상 임명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그림이 썩 좋지가 않아요. 김 소장님은? 근데 제 기억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2016년에 참석했습니다. 서청원 누굽니까? 김무성 2014년에 2016년 때도 가셨고 2016년 찾아봤어요. 2016년 전당대회 때. 총선 전이었는데 서청원, 김무성 그 당대표 선거 때. 그렇게도 했었고 해서 뭐 전례가 없던 일은 아닌데 지금 이제 처지가 좀 궁색하잖아요. 100% 당원 투표로 정하는 것까지 개입하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지금 후보들까지 다 쳐내는 상황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좀 불안하다고 보거든요. 윤핵관들이랑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데 만약 결선 투표까지 가면 또 어떡하나. 이게 1대1로 돼갖고 혹시 결승에 뒤집히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윤심을 제발 선택해달라는 호소적 성격의 방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일단 국민의힘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이어서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검찰 출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민주당 움직임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밤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예. 어처구니 없는 일,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이런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사를 하나 공유를 했는데 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내가 아닌 유동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영학 녹취록을 소개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예. 이 기사를 왜 공유를 했을까? 아하. 이게 궁금한 건데 예.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가 말한 그 유동규 내를 남욱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 측으로 이해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반박하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전라북도 민생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예. 뭐 전북 정읍의 한우 농가라든가 가축 시장을 잇따라 방문을 했고 내일은 전북 익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서 군산의 공설 시장을 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8일에 검찰에 출석을 할 예정인데 일단 의원들을 대동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가겠다 이런 아하.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그림은 원하지 않지만 또 굳이 또 가시는 의원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는데 또 들어가라고 또 정색할 수는 없는 상황일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유지를 두고 또 당 안팎의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핵심은 당대표 유지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뭐 이런 경론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오선 중진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제 KBS 라디오에서 예. 당헌 80조에 기소가 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명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켜서 기소가 되면 당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그 사망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 이건 정치 탄압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유지하게 되면 국민적인 시각이 별로 곱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나 아니건 일단은 물러나서 수사를 깨끗하게 받고 기소가 되면 일단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좀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지위를 남용을 해서 검찰 소환 날짜와 수사 방식을 마음대로 바꾸고 법치를 훼손을 했다. 오만이 도를 넘었다. 이재명 대표는 당장 제1야당 대표의 특권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반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해야 된다. 이러한 정치적 수사다. 확신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오늘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역풍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무도하게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요. 예. 국회가 2월에는 회기 중이기 때문에 아마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이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당대표여서가 아니라 무리하게 정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체포동의안 부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8일에 검찰에 출석을 하면 예. 최소한의 할 말은 하고 나오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할 말을 할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들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당원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당원 당규? 당원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그걸 안 지킨다는 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외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거기에 꼼수를 좀 부리는데
그 당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 그 당무위원회 의장이 누굽니까? 당대표. 당대표예요. 음. 결국 셀프 면죄부를 주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접고 대표력 내려놓고 사법적인 리스크는 자기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왜 자기 자신의 개인의 리스크를 당과 상관없이 자기가 성남지사 때 했던 일이고 경기도지사 때 했던 일이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기소가 된 건데 거기다 왜 당의 운명을 걸어버리고 당까지 전체로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이 수사가 정치적 수사고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박아봐요. 죄 있어서 온 사람 어디 있나 하나도 없죠. 여태까지 정치인들 중에서 한 번도 내가 죄졌습니다 하고 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곽상도도 뇌물을 받아도 정치 탄압이라고 하잖아요. 50억을 먹어도 예. 원래 그러는 겁니다. 그 원래 사람 그런 말을 거다. 왜 믿냐고요. 지금 예. 검찰에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이제 정치 생명 끝났거든요. 정치 생명 끝났고 그런 예. 분한테 목숨을 걸 경우에 당 전체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지금 그 의원들이 왜 그러느냐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당보다는 내 공천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면은 공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초선이 최고위원까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당 후사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을 갖다 저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 당 걱정을 나보다도 안 해.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자, 김 소장님은? 예, 몇 가지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사무총장이 당원 80조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이 당직자를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직자가 무슨 뇌물을 받거나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죠. 당직과 관련돼서 예.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처리하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당대표에게 지금 씌워진 혐의가 이제 뇌물이 아닌 점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 단일한 목소리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이 그 김만배 씨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정황들이 나오면 전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한 반대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은 결국 두 가지 아닙니까? 성남시의 시장으로 있을 때 잘못된 정책적 결정을 해서 성남시가 손해를 보게 한 일이랑 성남시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성남FC가 활동을 잘해서 이재명 시장이 이득을 본 일,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하겠다라고 말하니 민주당 원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야 저게 지금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 그 이제 강성 당원들에 대해서 뭐 진 작가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대략 한 10% 내외가 되는 걸로 보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뭉치면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는데 예. 해당 지역에서의 권리당원을 가지고 이제 경선하는 과정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누가 더 표를 많이 모아오느냐의 싸움이라서 소위 말하는 당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약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과일 명칭 부르는 의원들. 예. 이런 분들 지역구 다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수박. 예. 수박 의원들이 살아남는 것은 각각이 각자 지역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당원들을 많이 모으기 때문이라서 진 작가님 온라인에서 보시는 권리당원들만 당원은 아닙니다. 그래요. 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김남국 의원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예. 지금 그 짓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능력은 드러났잖아요. 예. 그 한동훈 장관 추궁하다가 망신당하고 이런 수준의 의원인데 이런 수준의 의원이 이런 짓을 해야지 다음에 공천을 받거든요. 사실상은 당의 명예에 누를 끼친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음에 공천에서 잘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자꾸 예.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처럼 이견을 내는 사람들은 당내에서 의견을 내면 그건 뭐 수박이니 뭐니 해야지 배제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공약을 걸었잖아요. 후보 시절에. 특검 폐지하겠다. 불체포 특권. 자기 입으로 공약을 했거든요. 그 공약은 자기가 지켜야지. 예. 자, 김 소장님은 체포동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도 안 해보고 구속을 안 해보네 이런 게 계속 흘러나오는 건 사실 검찰 발이지 않겠습니까? 네. 취재들이 언론이 그렇게 되는 것일 테고 예. 결국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검찰도 회기 중에 일부러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국회에서 부결되면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의 적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회에서 부결됐으니까 기각으로 갈 것인데 예. 그것까지 노리고 작업이 들어오는 거라서 회기 중에 꼭 요청을 해서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검찰도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죄가 무거워요. 이게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상이거든요. 무기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 제3자 뇌물죄가 있고 그다음 428억은 직접 뇌물죄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장동 공소장에 관련 등장한단 의혹을 말이죠. 말씀하시는 거죠. 공소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한 만큼 예. 그렇잖아요. 누구는 뭡니까 변명이 없겠습니까? 핑계 없는 무당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약속을 했거든. 그러면 자기는 지켜야죠. 예. 자, 428억 관련된 부분은 하나만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가면 저희 방송에도 나왔던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 이 JTBC에 때 넘어간 분인데 이분이 그 정영학 녹취록 10년 동안 작성된 1,300페이지를 5번 읽어봤는데 그 내용에서 이재명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최근에 감옥에서 출소한 남욱과 유동규의 최근 바뀐 진술을 가지고 지금 검찰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도 일방의 주장일 뿐이고요. 법원에 가서 따져봐야겠죠. 예, 일단 뭐 수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또 법원의 판단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니까요. 말씀대로 지켜보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난방비 폭탄 후폭풍 심각한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부터 긴급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일단 1분기 가스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추가 요금 할인을 결정을 했는데 다만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건 한시적인 조치고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은 재확인을 했는데요. 예.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최 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를 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고 밝혔고 그러면서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스 요금 수준은 미국 동일과 대비했을 때 최대한 60% 낮은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브리핑을 하면서까지 얘기를 했느냐? 최근에 이제 난방비가 급증을 하면서 이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조 5천억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카드를 또 권해들었는데 이렇게 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대통령실이 내놓은 난방비 폭탄 폭탄인 건가는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당장 그 피해를 보는 국민들. 당장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계층. 바로 지원이 들어가야죠. 예. 자, 김 소장님은? 제가 가스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가스신문의 기사를 찾아봤는데 여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산업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1월부터 민수용 그러니까 우리들 집에서 쓰는 거죠. 제외한 상업용과 도시가스 발전용 도매요금을 국제 유가하고 환율 인하로 천연가스 원료비가 내려서 도매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긴 왜 인하를 해주는 겁니까 산업부는? 난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가스를 쓰는 건데 상업용하고 도시가스 발전용은 값을 깎아주고 우리 건 그대로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가스비를 상업용은 내려주면서 민간은 그대로 쓰라고 하는 것 뭔가 좀 감춰진 진실이 있는 것 같은데 환율도 내리고 가스비도 내렸다라고 하면 왜 우리한테는 적용을 안 해주는지 산업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뭔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난방비 얘기는 잠시 후 2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정원 명진 특임 교수와 얘기 나눌 텐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들 가운데서도 난방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난방비 폭탄 사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또 문자 청취자 사연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하나둘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2부에서 소개되는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커피 폭탄을 제작진이 준비하고 있다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